아줌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30대한테 여러분 아줌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세요? 안전하게 아줌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연령대는 언제일까? 그걸 한번 정해보자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요. 판결에 선고가 됐거든요. 자, 일단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사는요, KBS 기사고요. 자, 내가 아줌마? 물음표 흉기 난동 30대 여성의 최후라는 타이틀이고요. 내가 아줌마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을 해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나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몇 살이에요? 30대입니다. 30대. 당연히 여성이겠죠. 30대 여성의 최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판결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퇴근길에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 이미 끝났고 2심이 오늘 선고가 된 거죠. 아직 3심이 남았지만 3심은 우리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경기도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 분당선 열차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죠. 자, 당시 객차에 있던 30대 여성 김 씨는,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죠.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이게 범행 사실인데요. 이게 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전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당연히 가능하면 하지 않고, 정말 급한 거라면은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아줌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김 씨의 난동으로 6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쳤잖아요. 상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3명이에요. 3명.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3명이에요. 그리고 상해인데 뭐를 휘두른 거예요? 칼을 휘둘렀죠. 그러니까 칼은 뭐예요? 위험한 물건, 흉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흉기죠. 그래서 특수자가 붙는 거죠. 특수상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해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요. 여러분, 형사사건이 발생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올렸던 영상 경찰 조사 10개명, 여러분 그거 반드시 보십시오. 그 영상이요, 나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나도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살인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흉악한 중범죄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벼운 폭행이나 상해, 그런 것들은 누구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양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있었던 일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발생했죠. 그럼 그것에 대처하는 것 뿐인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무조건 가서 자수하고 내가 말한 거 이실직고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형사 절차라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안 당해보신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내가 형사 절차에 연루가 돼.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면, 물론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최악이 뭐냐? 나의 죄명이 무엇이고 이 죄명의 최악이 무엇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폭행 치상이야, 초범이야, 그리고 경미해.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벌금이죠. 그러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일상이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요, 먼저 최악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수상해는요, 여러분, 벌금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최악은 실형이죠. 벌금형이 없으니까 징역형만 있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게 징역형이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최악은 뭐겠어요? 가장 내가 재수가 없고 최악으로 갔을 때 나는 실형을 선고받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집행유예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선고유예겠죠. 그래서 최악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방어하느냐, 방어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형사 절차인 것인데, 특수상해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벌금이나 그런 것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흉기를 들진 않겠죠. 이 여자분처럼 막 칼을 갖고 다니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어떤 거라도 흉기가 될 만한 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흥분하시더라도 손에 아무것도 잡지 말고 손에 아무것도 잡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여자분은 특수 상해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요. 그 특수가 흉기라는 거, 그게 매우 좋지 않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년. 그러니까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어서 8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1심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8년, 항소심에서도 8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8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 거죠. 자, 근데 또 이분이 또 이게 있네요. 앞서 1심은 같은 종류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분은 초범도 아니야. 동종 전과야. 그리고 다른 전과도 아니고 동종의 전과, 특수상해 전과가 이미 있어. 유죄 선고 받았고 그때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걸 한 거죠. 그러면 그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죠. 앞에 있었던 게 실효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의 주장인데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해서 억울하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형사사건은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죄를 인정할 거면요 그냥 다 인정해야 돼요. 사소한 부분에 내가 대부분의 죄명을 인정하는데 사소한 행위가 그게 아니야, 동기가 잘못됐어, 그런 거 주장해봤자 내가 그러면은 자백을 하고 죄를 인정하는 효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형사 절차는 정의를 구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죄를 인정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다 인정해야 돼요. 세세한 부분이 틀려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죄는 인정이 됐는데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동종 전과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거는 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피해자 3명이라는 거, 흉기 칼을 들었다는 거 다 되게 좋지 않게 재판에 반영이 된 거죠. 자, 이분이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며 아줌마라고 한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 아줌마에 꽂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30대인데 무슨 아줌마야, 그런 거죠. 30대한테 여러분 아줌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30대 여성한테 아줌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흉기 4개를, 한 개도 아니고 4개를 미리 구입한 정황도 드러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날 전철에서 누가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겠지? 그걸 예상하고 흉기를 갖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 말은 이분은 그냥 흉기가 예비되어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범행이 거의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무슨 버튼 누른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분한테는 그게 아줌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화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진 않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세요.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개선의 정이 없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당연히요, 미리 흉기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걸 생각해봐요. 아줌마, 지금 아줌마라는 말이 문제가 됐는데, 그럼 아줌마는 우리가 몇 살인 여성한테 해야 되죠? 이제 30대한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대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30대도 이제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40대부터는 될까요? 40대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리스크 없이, 위험 없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칼부림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줌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연령대는 언제일까? 그걸 한번 정해보자면 40대는 될 것 같아요. 40대 이상은 아줌마라고 해도 된다. 그러면 저도 아줌마죠. 저는 47살이기 때문에 아줌마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아줌마라는 단어에 이렇게 격분할까? 그럼 아줌마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척점에 있는 건 아저씨죠. 근데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격분하는 남자분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는 알 수 없지만 20대에도 우리가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그냥 남자 성인은 그냥 다 아저씨라고 호칭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부림을 하진 않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쇼컷을 했고
머리가 길었던 순간은 얼마 안 돼요. 제 인생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줌마라는 말을 듣는 만큼 아저씨란 말도 솔찬히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호칭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회색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줌마라는 호칭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한테는 아줌마라고 잘 하지 않는 아줌마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그래요. 근데 아저씨라는 호칭을 들으면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아저씨라고 해요. 물론 저의 성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그냥 나를 부르는구나, 나겠지, 주변에 아저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겠지 하고 반응을 해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기분이 나쁘죠. 나쁜데 아줌마라고 불렸을 때의 기분 나쁜가는 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자, 우리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하면은 왠지 내가 기댈 수 있고 멋있을 수도 있는, 심지어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우리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도 있고요. 키다리 아저씨. 근데 이거를 바꿔보세요. 나의 아줌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아줌마 하면 왠지 이거 왠지 불륜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나의 아줌마, 그런 거죠. 푸근한 느낌은 들어요. 푸근한 느낌은 들고, 아줌마가 들어가는 문학작품이 뭐가 있을까? 제 기억에 있는 건 호호 아줌마, 그 푸근한 아줌마 있잖아요. 호호 아줌마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인데 요런 게 생각나요. 근데 이런 키다리 아저씨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몰래 그런 멋진 아저씨, 신사,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줌마라고 했을 때는 숙녀의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줌마라는 그 단어에 격분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분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격분, 이제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서 공자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아직도 제가 인간의 9등급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지 않죠. 군자와 소인은 크게 구분이 되는 사람의 등급이에요. 자, 화가 나. 군자도 화가 나요. 군자는 화를 안 내는 게 군자 아니에요. 그럼 군자는 바보란 얘기죠. 군자도 화를 내요. 소인도 화를 내죠. 근데 어떻게 밖으로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등급이. 군자는요, 자, 소인은요, 화가 나잖아요. 칼부림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소인이에요. 군자는 어떻게 할까요? 군자의 화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군자도 화를 낸다. 화 안 내는 게 군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예요. 자, 군자도 화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화를 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좋아하고요, 미워하는 일을 해요. 사랑, 애자랑 미워할 오자, 이 두 가지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뭐가 있나요? 생과 사가 있는 거죠. 태어나고 죽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군자도 화를 낸다고 했죠. 미워해요.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군자도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멈춘다는 거죠. 군자는. 여기서 멈춘다고요. 내가 쟤가 너무 싫어. 쟤를 증오해. 쟤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대신 화는 내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화를 내지만 여기서 멈추는 거. 그게 군자가 화를 내는 방법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군자도 사랑을 하죠. 군자의 사랑은요,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군자고요. 멈추지 못하고 지가 싫어한다고 가서 죽여버리고, 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데 가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소인이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군자답게 화내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학이 시습, 공자가 강조하는 배우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학습이죠. 근데 무엇을 학습해야 되느냐? 아는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저의 신간 세 번째 책,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명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걸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잠을 잔다. 그러시면 생각의 힘이 저절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될 수 있다.
2024년 새해 목표는 군자 되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야 되지만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버리십시오. 과감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면요, 질이 나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람은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례의 교훈은요, 아줌마라는 단어는 30대 여성에게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의 힘을 다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애들 데리러 갈게. 그래요. 좋지. 바로 집으로 바로 와. 응, 알겠어요. 응. 여보세요? 응, 어디야? 사무실이지? 응, 근데 뭐 할아버지가 온다고? 응, 그럼 너도 빨리 와. 응, 알았어요. 곱분이가 없을 텐데 얘들 뭐야, 곱창인지 무엇인지 전화 걸어봐야 되겠네, 승현이. 응. 아니, 없다며. 여기 뭐